CBS 사랑방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수다방 아빠다방 함께하겠습니다. 다섯 아이 아빠 오빠 문혜룡 목사님 그리고 아들 셋 딸 셋 육아대리 최병준 집사님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5월은 사실 이런저런 날들이 참 많아요. 뭐 어린이날도 보냈고요. 어버이날도 보내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10일이 셋째 생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날인 11일. 네네. 네, 11일. 오는 예. 11일이 예. 입양의 날이에요. 네, 그렇죠. 예. 최 집사님 사실 이날은 남다르게 네.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네. 새아이 입양하셨잖아요. 네.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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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깊은 날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11일 자체가 뜻깊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입양한 후에 11일이 입양의 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왜 알았냐면 그날에 무슨 행사를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뭐 저 홀트 같은 데서도 네. 뭐 행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입양 가족들이 거기 이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입양의 날이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행사 참여하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구나. 음. 뭐 그렇게 하면서 접한 뭐 어떤 혜택인데 혜택은? 뭐 그냥 가면 뭐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고 주고, 애들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네. 어린이날 뭐 행사처럼 어허. 그렇게 좀 해주더라고. 아. 그런 행사를 이제 입양 단체들이 네.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해요. 몇 군데씩. 네. 그러니까 네. 해마다 좋다. 그런 행사들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고요. 네. 사실 집사님은 새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새 자녀를 두고도 셋을. 3명을 더 입양을 하셨어요. 네. 참 방송 귀하다.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시긴 하셨지만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3명의 자녀를 입양하게 되신 그런 계기,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지인 중에 입양한 가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입양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그냥 아내가 갑자기 뭐 하나님이 자기한테 입양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길래 뭐 근데 자기가 부담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안 한다 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네. 남편한테 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이 하라는가 그러면 저는 아들만 셋이니까 딸을 하고 싶다. 그럼 딸이면 하겠다 이렇게 했죠. 네. 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아빠는 딸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네. 그 말에 이제 또 솔깃해서 이제 딸을 그럼 입양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시작이네. 네. 네. 근데 사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그냥 쉬쉬하며 조용히 이렇게 공개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네네. 요즘에는 그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 집사님 요즘은- 가정도 공개 입양을 하신 거죠. 네네네. 네. 요즘은 공개 입양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걸 숨긴다고 해서 거의 잘 안 숨겨지거든요. 숨긴 가정들의 한 90% 정도는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심지어는 환갑 때 자녀 자녀가 환갑 때 본인이 환갑 때 자기가 입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친척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입양하였던 거 알고 알고 그럼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음. 많은 자기의 그 삶들이 다 거짓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입양한 사실을 부모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또 가족이나 뭐 여러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잘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아이에게 이제 입양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이렇게 새롭게 얘기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그 아이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좋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 입양을 많이 하고 또 요즘에 더 나아가서는 개방 입양이라는 걸 또 하거든요. 네. 개방 입양은 뭐냐면 그 아이의 이제
뭐 생모나 네. 아버지 그 친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함께 애를 키우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됐지만 본인이 입양의 사실을 알면 생모에 대해서 자기가 의문을 가져요. 네. 궁금증. 나를 낳아주신 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 궁금증이 계속 이 아이를 따라다니고 좀 괴롭힌다 해야 되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해소시켜주고 그분을 만나주는 게 오히려 입양 아동에게는 더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바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준비가 됐을 때 우리 그 생모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그 이제 근데 생모가 원치 않을 경우도 또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아이한테는 참 좋아요. 그래서 아이 중심의 입양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개방 입양인 거예요. 개방 입양. 예, 근데 네. 이제 부모들 중에 한 번씩은 내가 이렇게 아이를 생모와 만나게 되면 내 아이가 나를 떠나서 입양 부모를 떠나서 생모한테 가면 어떡하나 그렇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음. 뭐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다 보면 절대 아이는 그 입양 부모를 떠나지 않거든요. 키워준 정을 훨씬 더 깊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더 그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생모에 대한 그 궁금증까지도 우리 부모는 이해하고 나를 품어줬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아이를 엄마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아이 중심의 사랑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개방 입양까지 갈 수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그 방송인들 보면 이제 입양을 할 때 가슴이 아파서 네.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가슴으로 낳았다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을 시네라 씨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는데 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찡하고 솔직하게 저는 5을 낳았지만 입양할 자신은 솔직하게 없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입양을 1명도 아니고 3명을 했는데 담담하게 항상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사실은 아까 중에 60이 넘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입양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인생의 필름을 뒤돌아보면서 그 가슴 찡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솔직히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또 자기 감정 처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혹시 네. 그런 이제 감정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입양을 하는 게 좋을지 좋은 감정인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입양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슴으로 낳았다. 가슴으로 아파서 낳았다. 그런 어떤 감정 처리에 대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게 좋은가? 요게 좀 저는 궁금하고. 예. 그 일단은 저는 그 입양을 할 때 내가 부모가 한 번씩 내가 이제 입양이 아니라 출산한 자녀라 생각했을 때 저 애는 내가 낳아서 내 자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 자녀가 맞긴 맞는데 그게 나의 소유는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해서 나왔지만 그 아이는 그냥 독립된 아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맡아주는 그런 개념이지 이 아이는 내게 아니에요. 맞다. 어차피 내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보통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거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내조차 뭐 내 배우자조차도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독립된 인격체인 거예요. 그냥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그냥 좋은 동료의 개념이 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좋은 공동체. 그러면은 어떤 가족이 저는 좋은 가족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좋은 가족이지. 그러니까 도와주고. 예. 섬겨주고. 그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성경적인 가정의 좋은 가정의 핵심은 얼마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렇죠. 그게 그 덕이겠죠. 안에서 성장이 있고. 그러면 그게 저는 좋은 가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출산을 했냐 입양을 했냐 이거는 정말 하나의 어떤 방법적인 가족을 이루는 방법일 뿐이다.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결혼 또한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피가 안 통했잖아요. 전혀 남이잖아요. 예. 그런데 무촌. 그런데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을 이루죠. 그렇지. 근데 자녀는 꼭 혈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사상이나 뭐 그런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서잔이 이게 이런 맞는지 말도,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입양이라는 개념이 입양이라는 용어가 없대요. 그냥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부모가 죽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들 공동체 어떤 가정에 그냥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입양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없대요. 그냥 자녀다. 그냥 그 자녀가 돼버리는 우리 가족이다. 거죠. 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녀를 보는 관점이 그런 내가 새로운 공동체 내 자녀 하나님이 맡아주신 자녀로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그렇게 자녀를 받아들여야지 뭐 이제 기독교인 중에 입양을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면 내가 불쌍한 애를 구제한다. 제법 계세요. 네. 근데 마음은 좋다. 불쌍한 애를 구제하면 그 아이가 보통 집 안에 고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더 큰 상처, 2차 상처다. 2차 상처예요. 네, 2차 상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이제 입양 가족 상담 교육 협회에서 이제 이런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올바른 입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저희 아내가 제가 좀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혹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런 어떤 단체에서 그렇지. 사전에 상담을 한번 네. 받아보시고 내가 바른 동기로 그렇지. 입양을 지금 하는가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좀 동기가 그렇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사실 입양이 좋은 거긴 한데 잘못된 동기로 입양을 했을 때 사실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제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는 네. 거죠. 가슴 아픈 일이지. 네, 그래서 좋은 일이지만 그 잘못된 어떤 접근으로 갔을 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고 또 이제 좋은 동기로 갔을 때도 네. 생각해 본 것과 다르게 자녀하고 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경우도 많고 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정말 그렇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 이 입양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 개입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아이의 독특한 그냥 면인데 뭐 얘는 뭐 내 피를 안 이어받았다. 씨가 달라서 다르다.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괜히 도대체 부모가 어떤 어떤 사람이었나. 잘못된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탄이 막 찌른다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죠. 분명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교육받고 해소하고 그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 정말 마음에 울림이 크네요. 나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지만 내 소유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한 아이나 내가 낳은 아이나 동일하게 똑같다. 똑같은 각자 인격을 가진 독립된 인격을 가진 아이들이다. 네. 이 말씀 굉장히 울림이 큰데 집사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입양되어서 온 이 3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입양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가 또 이 아이들의 입장, 아이들의 마음이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를 좀 하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이런 협회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
아이들이 그 생애 주기별로 입양 인식이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이제 네가 어릴 때 입양 사실을 얘기했어. 그 뒤로는 얘기 안 해.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실제적 공개 입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유치원 때 입양에 대해서 본인이 개념화하는 게 다르고 초등학교 때 또 입양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춘기 때 다르고 성인이 되어서 입양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녀와 그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 아이가 느끼는 입양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그때마다 부모가 좀 아이한테 물어보고 네. 오히려 부모가 입양에 대해서 뭐 좀 입양에 대해 말하는 걸 꺼린다든지 이런 게 더 안 좋아요. 근데 집사님 가정에 지금 이제 쌍둥이도 그렇고 막내도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세 네네네. 명 다. 네네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네네네. 뭐 서스럼 없이 그렇게 대화가 네네네네네.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네. 한 번씩 우리 딸은 막 속상하면 에이씨 괜히 내 아빠한테 입양 왔어 이러거든요. 괜히 그럼 뭐 다른 데 가지 니. 뭐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좋지. 건강한 거죠. 그렇지. 그 훨씬 건강한 거지. 아무 문제 없는 그리고 거지. 또 궁금함이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자랐을 때 그 낳아준 엄마, 네네네.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뭐, 아이들도 그런 얘기들 아이들과 나눠본 적 있으세요? 네 나누죠. 아이들도 궁금해하나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네. 나이대별로 좀 들어보면 달라요. 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뭐 다음에 만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아빠가 좀 찾아볼까 뭐 이렇게 하면 지금 하지 말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학교 같은 데서 그럼 입양 사실을 자기가 친구에게 알리고 싶기도 하고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네.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늘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담임 선생님한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니? 친구에게 말하고 싶니? 뭐 굳이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너희들은 쌍둥이니까 네가 말하면 얘도 되니까 둘이 합의해서 얘기해라. 쌍둥이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같은 반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입양 사실에 대해서 제일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쌍둥이 둘이. 네네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입양을 이제 한 3명의 자녀가 있고 네. 위에 이제 오빠 형이 있어요. 그쵸. 3명이 더 있잖아요. 네네네. 이 아이들과의 관계는 네. 어떻게 잘 뭐 특별히 걸림돌이 있거나 뭐 그렇지 않고 잘 지내는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잘 지내지는 않죠, 다 형제들이. 아니 뭐 그냥 있는 형제들도 늘 싸우는데 네, 늘 이제 싸우고 뭐 그러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입양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그런 네네네. 것들에 약간의 선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집사님 지금 네네네네. 말씀을 들으면서는 네네네. 이 질문 뭐 드릴 필요 없을 것도 같지만 되게 이제 아니요, 듣고 싶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왜냐하면 입양을 네.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맞아. 내가 이제 내 자녀와 네. 그렇지. 입양해온 자녀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고민도 할 것 맞지. 같거든요. 네네. 네. 물어봐야지. 근데 뭐 이제 입양도 보면은 큰아이 입양이 있고 이제 갓난애기. 갓난 아기일 네. 때 데려오는 입양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뭐 홀트나 이런 데서는 갓난 아기일 때 네. 뭐 100일 정도 될 때 어. 이제 입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비밀 입양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 저기 보육원에서 애를 데리고 오면 비밀 입양 자체가 안 되죠. 애가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런 어린아이일 때 애가 데리고 오면 사실 적응은 좀 쉬워요. 근데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으면 큰아이 입양의 경우는 그 떨어진 만큼의 시간을 부모와 적응기를 가져야 돼요. 애가 6년 동안 떨어져 있는 6살짜리라면 네. 6년 걸리겠다. 6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맞추어가는 네네. 기간이. 왜냐하면 아이가 그 애착 형성 기간에 그 애착 형성을 제대로 못했고 네. 그래서 좀
그걸 맞춰가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한데 아까 질문하신 거는 이제 형제들 간의 그런 네. 관계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큰 아이는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린 아이는 좀 더 쉽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쌍둥이는 어린 아이 100일 때 왔고 네. 이제 막내는 3살 때 왔어요. 네. 이제 거의 알 때 왔다. 네. 다 만 알아요. 3살. 예. 그냥 일반 3살. 네. 인지하는 그러니까 거잖아. 보육원 시절을 다 기억해요. 아. 그리고 저희들이 보육원에 몇 번 다시 놀러도 가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근데 다 애들이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이 다 달라요. 반응이 그러니까 입양하고 아이들의 관계는 제가 볼 때 전혀 상관이 없고 네.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렇지. 사람 맞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말통하고 근데 같이 이제 놀아주고. 우리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남자애들. 예,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입양할 때 우리가 이제 막내를 입양하자 했을 때 첫째는 아버지 우리 애도 많은데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도 반대하시는데 네. 이렇게 그랬고. 했는데 둘째는 아버지 우리는 10명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 10명까지 가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예강이가. 네. 그랬는데 이제 걔가 사춘기가 되고 하니까 어쨌든 동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피해 보는 걸 맞아. 계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은 방 하나씩 가지는데 자기는 보니까 방을 동생으로 인해서 방을 못 가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지. 크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 아이들도 이제 생애 주기별로 자기의 입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 그의 형제들 네. 또한 입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기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좋아했다가 부정적이다가 또 이게 저는 좋았다가. 이 둘째가 다시 또 다르게 입양에 대해서 느낄 때가 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걸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어. 이제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봐요. 네. 예. 부모가 목자의 삶을 살고 있네. 목자 예. 뭐 양들을 참 이렇게 네.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의 사역처럼 진짜 6명의 목자죠. 네, 진짜. 너무 귀하다. 네. 성직자네. 앞서 입양 가족 상담 교육 협회 얘기를 네네.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네. 그 아내분과 함께 입양 가족들을 돕는 그 사역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입양 가족 상담 교육 협회 이사직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최 집사님께서. 네네네. 이곳 어떤 곳인지 어떤 사역들을 좀 돕고 있는지 얘기도 좀 나눠주세요. 이제 입양 가족 상담 교육 협회 이게 협회장님이 김혜선 협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입양 가족이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저기 큰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제 적응 과정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입양 홍보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입양을 합시다. 입양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네. 보니까 이제 입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들어 있더라는 거를 이제 네네. 본인도 그렇지. 힘들었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어디 좀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 말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 이제 미술 공부를 뭐 저기 프랑스에서 하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미술 쪽에. 근데 그걸 이제 그만두시고 오히려 이제 상담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 애를 잘 키우려고. 네. 그래가지고 상담 박사를 하시고 이제 입양 가족 이 치료 센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는데 이제 요 협회를 통해 가지고 입양 이제 사전 사후 서비스를 하죠. 입양 사전에 어떻게 해야 입양을 더 순조롭게 할 수 있고 그 입양 사후에 어떤 서비스를 부모와 가족 애들 가족에게 지원을 해야 이 더 이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는지 네. 이거를 이제 연구하셔서 사전 사후 서비스를
잘 제공하려고 하시죠. 사전 사후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말해서 교육과 과정이다. 상담을 통해서 네네, 입양 그렇죠. 전에는 네. 그 입양 전에 필요한 교육 네네네. 상담을 진행을 하고 또 입양 입양 후에는 또 거기에 맞는 네네네.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 이 네네네. 말씀이고 시스템 거기에 좋다. 거기에 지금 이제 함께 네.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그 제가 여기서 한 네. 게 이제 사역비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제가 후원 시스템을 네, 후원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진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제가 만들자고 해가지고 네. 최근에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들어오고 혹시 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들어오고 홍보를 해야 그럼 여기서 한번 네, 홍보를. 오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너무 그래서 좋다. 혹시 그 입양 가족 건강한 입양 가족을 이제 세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양 가족 상담 교육 협회를 인터넷에 치시면 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입양 가족 상담 교육 협회. 입양 가족 상담 교육 협회 네. 예, 여기 들어가시면 후원하기 클릭을 하시면 음흠. 온라인상에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음.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꽤 많이 흘러서 네네네. 이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입양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들도 요즘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 보이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역할들 감당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뭐 편하게 얘기 남겨주시면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뭐 저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 가정이 새로운 구성원을 가족으로 맞이했구나. 그 사실을 같이 축하해주고 그냥 그 아이를 저 가정의 진짜 멤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뭐 그 저기 교회에서도 너 진짜 아들로 느껴지나 뭐 이렇게 네. 그런 그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정말 저 가정도 예수님도 사실은 요셉에게 입양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성경에서 은혜 받았던 게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에 요셉이 들어가는 그 족보가 네. 예수님이 입양되었지만 음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음흠. 성경이 음흠. 너는 예수님을 낳지 않았지만 너는 예수님의 아비다. 아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아멘. 거예요. 참.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가 그래. 아니라고 하느냐.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그 나타라고 번역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실 원어가 나타가 아니에요. 아비가 되다더라고요. 네. 아비가 되다. 그러니까 나타와 아비가 되다는 다르지.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음.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네. 진짜 아버지고 진짜 아들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인정해줘야 있는 돼요. 그런 편견의 시선이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데 그 네. 가족의 일원으로 그냥 그렇죠. 바라봐 달라. 네, 이게 네, 네.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수다방 아빠다방 오빠 문혜룡 목사님 육아대디 최병준 집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비다. 감사합니다. 아비다.